안녕하세요. 우쿨렐레 처음 시간입니다. 우쿨렐레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처음 시작으로 우쿨렐레와 함께 즐거운 음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쿨렐레 다 준비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우쿨렐레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세요. 저랑. 네, 그러면 먼저 우쿨렐레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 오늘은 우쿨렐레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잘 들어보시고요. 필요한 것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면을 보고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자, 우쿨렐레 원래는 우쿨렐레 이 뜻이 뭔지 아시나요?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제가 다 적어 왔어요. 네, 우쿨렐레에 대해서 먼저 우쿨렐레의 뜻은 뭐냐? 그냥 어떤 분들 네, 복지관에도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니까 우쿨렐레라고 하시기도 하고 우쿨렐라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우쿨렐레예요. 그래서 우쿨하고 렐레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우쿨이란 뜻은 벼룩이란 뜻이에요. 어르신분들 벼룩 아시죠? 예전에는 벼룩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속에도 막 살아있고, 그렇죠? 저는 예전에 본 적은 있지만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벼룩이 정말 작잖아요. 작은데 그 벼룩이 엄청 높이 뛸 수 있대요. 자기 몸의 30배 이상을 뛸 수가 있대요. 그렇게 벼룩이 뛴다 이런 뜻이에요. 우쿨렐레. 우쿨은 벼룩, 렐레는 뛴다. 벼룩이 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쿨렐레는 벼룩이 뛴다. 그래서 이 소리가 네, 이렇게 통통 튕기는 소리가 나서 이 악기를 우쿨렐레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쿨렐레 뜻과 그 다음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쿨렐레의 유래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이 우쿨렐레는 어느 나라 악기일까요? 네, 이 우쿨렐레는 하와이 악기예요. 하와이. 네. 지금 저 때문에 조금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좀 이따가 읽어 드릴게요. 이 우쿨렐레는 하와이 전통 악기예요. 그래서 하와이 사람들이 많이 이 우쿨렐레를 가지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했는데요. 원래 이 우쿨렐레가 그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서 하와이로 건너온 그 이주민들이 그 원래는 포르투갈의 민속악기 브라기냐라는 악기가 개량돼서 그렇게 전파된 게 이 우쿨렐레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누엘 누너스가 가장 알려진 하와이의 우쿨렐레 제작자예요. 그래서 하와이 우쿨렐레는 비싸요. 네, 저도 아직 하와이 우쿨렐레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와이에서 만든 우쿨렐레, 특히 그 코아나무라고 있어요. 그래서 코아나무로 만든 하와이 코아나무로 만든 우쿨렐레는 가격이 네, 엄청 비싸요. 100만 원 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없어요. 소리가 너무너무 예뻐요. 소리를 들은 적은 있었는데, 그리고 당시 하와이의 국왕 갈라카우아 왕이 우쿨렐레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해요.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오렌지, 파인애플 뭐 이런 형들이 있고요. 또 크기에 따라서 또 소프라노, 뭐 콘서트, 테너, 뭐 바리톤 이런 우쿨렐레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연주자로는 제이크 시마부크로, 그리고 국내에는 하찌와 TJ, 뭐 우쿨렐레 피크닉 뭐 이런 네,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류를 보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파인애플, 그쵸? 여기 제가 위에다 써놨죠? 파인애플형. 파인애플, 저도 파인애플 좋아하는데, 이렇게
위에 동그랗게 돼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이게 파인애플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벨형, 이게 벨 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벨형. 그 다음에 컷어웨이형, 예, 기타 모양하고 비슷한데 여기 오른쪽에 끝에만 살짝 이렇게 나와 있죠. 화살표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돼 있는 게 컷어웨이형. 네, 뭐 우쿨렐레는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긴 있지만 많진 않아요. 대부분 많이 쓰시는 게 여기 스탠다드형,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네, 스탠다드형. 그 다음에 바이타형. 네, 이렇게 생긴 우쿨렐레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자, 크기가 점점 어때요? 점점 커지죠. 네, 우리가 근데 보통 사용하는 우쿨렐레는 콘서트 우쿨렐레예요. 알토 우쿨렐레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우쿨렐레가 콘서트 알토 우쿨렐레예요. 자, 그리고 요거보다 좀 더 작은 게 이제 소프라노 우쿨렐레. 요 사이즈보다 좀 더 작아요. 사이즈가 작고 소리는 좀 더 통통통통 튀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 어린 손주분들, 손녀, 손자분들이 요 유치원 이제 해서 요거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콘서트는 조금 사이즈가 커서 요거보다 작은 소프라노 가지고 이렇게 연주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프라노는 그런 콘서트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콘서트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고 소리는 좀 더 통통 튀기는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테너형이 또 있죠. 테너형이 있고 또 더 큰 바리톤, 예, 좀 더 음역대가 좀 더 낮은 음역대가 더 많이 나겠죠. 이 울림통도 더 크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쿨렐레 구조를 볼게요. 우리 어르신분들, 우리 선배님들 보시면 여러분들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쵸? 종류 나와 있고 또 우쿨렐레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우리 몸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맨 아래 큰 부분, 그쵸? 울림통 있는 부분, 여기는 몸통이 되겠고, 그쵸? 여기 우리 목처럼 생겼죠? 여기 이제 목 부분이에요. 넥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넥이고, 몸통은 body라고 하죠. body. 그리고 여기 제일 끝에 여기 조르게 줄감게 있는 부분, 여기는 머리예요. 크게 구분을 하시면 머리, 목, 몸통 이렇게. 거기 책에는 헤드, 넥, 바디 이제 뭐 영어로 말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헤드, 넥, 바디, 네, 몸통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그 안에 이제 머리 부분에 여기 줄감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줄감개로 우리 이 우쿨렐레 음을 맞춰요. 맞춰서 연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너트, 여기 이렇게 갈라져 있죠. 여기 이제 너트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쭉 이제 우리 손가락으로 이제 지판을 이렇게 누르면 우리 소리가 나죠. 그쵸? 이제 그래서 여기를 지판이라고 하고요. 네.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으로 가볼게요. 네. 지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몸통에서 보시면 여기 사운드 홀이라고 있어요. 동그란 구멍이 있죠? 여기 동그란 구멍. 여기서 이제 소리가 울려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이 4줄 있고요. 여기 끝에 요건 브릿지. 브릿지 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는 거, 요건 새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씩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플랫이라고 하고요. 그 플랫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한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플랫 마커라고 하고요.
줄은 4개로 되어 있어요. 그쵸? 줄은 4개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쿨렐레를 조율할 때 줄이 4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줄이 위에서부터 하나, 이렇게 4개가 줄이 있어요. 그쵸? 줄이 4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가 4번 줄이에요. 그쵸? 우리 좀 쉽게 이해를 하시자면 이게 그냥 빌라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아래층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하니까 제일 아래가 1번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줄, 3번 줄, 4번 줄. 그쵸?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위가 솔, 솔은 G, 그 다음에 3번 줄 도, 이거는 C, 그 다음에 미, 2번 줄은 미예요. 영어로 하면 E, 그 다음에 1번 줄은 라, A예요. 그쵸?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영어로 아셔야지 튜닝이 뭐냐면 조율이 튜닝하고 똑같은 뜻인데 튜닝을 하실 때, 조율을 하실 때 이 음에 맞춰서 이제 조율을 하셔야 돼요. 솔, 도, 미, 라 이걸 맞추셔야 되는데요. 그쵸? 자, 집에 만약에 악기를 사셨을 때 이렇게 제가 클로즈업을 해볼게요. 클로즈업을 해서 보시면 여기 튜닝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쵸? 튜닝기가 있는데 이 튜닝기로 여기다가 끼셔서 맞추셔야 돼요. 그쵸? 아니면 만약에 나는 튜닝기가 없어요. 그러시면 요즘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에 이렇게 있어요. 앱이 있어요. 자, 제가 뒤로 가보면 G-String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가시면 솔 하면 G가 나오죠. 지금 거꾸로 나오는데요.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C 나오죠. G, C, E, 그 다음에 A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그쵸? 이게 선이 진해지면 이 음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올바르게 조율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맞추셔야 돼요. 솔, 도, 미, 라. 네, 이렇게 튜닝기로 맞추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꾹 집으셔서요. 이거 보시면서 여기서 솔, 이게 어떻게 바깥쪽으로 돌리면 줄이 감기는 거예요. 솔, 제가 만나서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줄도 맞춰드리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집에서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우쿨렐레 조율하는 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 잘 들으시면 집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튜닝기를 끼고 제일 위부터 4번 줄부터, 그쵸? 4번 줄이 여기 줄감기는 제일 가까이 있어요. 4, 3, 2,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하나씩 솔, 여기가 맞출 때까지, 불이 들어올 때까지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꺼번에 돌리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맞춰가면서 돌리셔야 돼요. 잘못하면 너무 한꺼번에 확 돌리시면 끊어져요. 그리고 처음 악기를 구입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악기가 음을 맞춰놔도 자꾸 풀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율을 자주 해주셔야 그 다음 연주하실 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튜닝기가 없어요. 튜닝기가 저도 써보니까 좀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튜닝기를 이제 악기 살 때 악기사나 이런 데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주는 튜닝기들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쓰시다 보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면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던 앱에 들어가셔서 우쿨렐레 조율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고 솔,
솔, 제일 위에 줄은 솔, G, 도, C, 그 다음에 E, A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맞춰서 줄을 감으시면 돼요. 불 들어올 때까지. 너무 세게 감으시면 안 되고 살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PC 화면으로 들어가서 자, 그럼 우리가 조율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볼게요. 자, 우쿨렐레 기본 자세를 우리가 이제 잡아 볼게요. 연주를 하려면 그쵸? 기본 자세를 잡아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우쿨렐레 기본 자세는 아까 우리가 몸통 부분 있죠? 이 바디 부분, 그쵸? 바디 부분의 이 뒷부분이 이 가슴, 오른쪽 가슴하고 내 이 배하고 사이에 이렇게 껴야 돼, 이 정도, 그쵸? 약간 악기를 이렇게 내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앉는 느낌으로, 그쵸? 그리고 왼쪽 헤드가 제가 좀 올라갔죠. 저는 지금 좀 더 올렸어요. 왜? 악기가 여기 약간 잘려서 안 보이니까 더 올렸는데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살짝 올리시면 한 15도 정도? 네, 그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자, 왼손 엄지손가락은 그쵸? 비스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비스듬히 해서 엄지는 그 4개, 여기가 4개죠, 그렇죠? 다른 손가락이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고 다른 손가락은 이 줄과 평행하게 들어서 지판을 이렇게 그렇죠? 들어서 지판을 누를 때 손가락 전체가 그 플랫 가까이 누르도록.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셔서 제가 좀 가까이 해서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쵸? 제가 그 바디 부분이 그쵸? 오른쪽 가슴 배 부분에 이렇게 끼게 하시고요. 자, 이게 악기가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악기는 근데 이렇게 눕히시면 안 돼요. 허리는 딱 피셔야 돼요. 허리는 피시고 그쵸? 악기가 오른쪽 바디가 내가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정도로 그쵸? 그래서 오른쪽 가슴과 배 사이에 오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악기는 왼손은 이제 운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스트로크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쿨렐레 사실 때 아니면 이렇게 피크를 줘요. 그쵸? 피크 보이시죠? 피크가 이렇게 플라스틱 피크도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 피크 중에 좀 말랑한 피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죽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쿨렐레는 이 플라스틱 피크로 하면 소리가 너무 세게 들려서 이 플라스틱보다는 플라스틱은 이제 기타 치실 때 하면 좋고요. 기타 말고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아니면 가죽, 좀 딱딱한 가죽으로 된 걸로 이렇게 그쵸? 있는 피크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쿨렐레 칠 때는 피크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악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피크를 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이나 가죽으로 된 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왼손 운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면 엄지가 이쪽으로 나오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십자 모양이 되게,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 손가락, 여기 이렇게 손바닥 세로를 하면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엄지를 이렇게 옆으로 하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여기 딱 십자처럼 이렇게 닿게요. 이렇게 닿게. 여기 아까 여기 무슨 부분이었죠? 너트 부분이었죠, 그렇죠? 너트 부분 한번 되고 아까 엄지가 어떻게 한다고? 이 운지를 할 수 있도록 여기 가운데가 여기에 닿고 십자처럼 엄지가 뒤에 받쳐주고요. 자, 여기 나머지 4손가락이 이제 운지를 하는 거예요. 운지 여기를 띄는 것보다 여기를 살짝 그쵸? 붙이고 해주시는 게 옆쪽으로 약간 사선으로 손가락이 가죠. 왼손이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왼손 손가락은 이렇게 눌러서 손가락 누르시면 손가락이 다른 줄을 건드려서
제대로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그쵸? 뒤에 엄지가 받쳐주고 여기는 십자처럼 대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그냥 상황에서는 어떤 음이 나는지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우리 기본 자세까지 아까 PC에서 봤고요. 자, 그러면 음계를 제가 가져왔어요. 아까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튜닝 하실 때, 조율하실 때 이 음을 알아야, 그쵸? 조율하기 쉬우시니까 요거 도는 C라는 거. 자,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쵸? 네, 다 아시니까 거기에다가 나머지 부분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 도가 C가 돼요. C. 네, C, D, E, F, G, A, B, C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그게 다가 되는 거예요. 다라, 가가 아니고요. 그쵸? 가가 아니라 다부터 시작해요. 도는 다. 그리고 영어는 C.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어떻게 돼요? 영어로 하면 C, D, E, F, G, A, B, C 라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까지 갔다가 라는 A. 그래서 아까 우리 이거 줄 이름 뭐였죠? 솔, 도, 미, 라 이거였죠. 솔, 도, 미, 라 그렇게 조율했죠. 자, 그러면 영어로 뭐였죠? 솔, G였죠. 그쵸? 도, 3번 줄은 도, C, G, C 그 다음 미니까 E, 그쵸? E, 그 다음 A 이렇게 되죠. 자, 조금 어려우신가요? 네. 솔, 도, 미, 라 일단 개 이름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개 이름이 솔, 도, 미, 라니까 G, G, E, A, G, C, E, A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대로 이제 줄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구입을 하시면 거기서 음을 맞춰주거든요. 근데 이제 새학기들은 자꾸 이게 줄이 좀 팽팽해서 자꾸 돌아가요. 자꾸 느슨해져서 이게 줄을 감아놔도 다시 풀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다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여건상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조율하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솔, 도, 미, 라, G, C, E, A 요거 기억하셔서 그래서 음계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음표도 알아야지 우리가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음표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음표 4가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4분의 4박자 곡이 제일 많아요. 이 세상에서 4분의 4박자 곡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에 보통 이렇게 오선이 악보가 있으면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마디라고 해요. 네, 제가 나중에 요 마디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디에 그러니까 4분의 4박자면 이게는 4분음표가 4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4분음표 어디 있는지 찾아보실래요? 네, 여기 있어요. 맞아요. 여기 4분음표 여기 있죠. 그래서 4분음표가 4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음표 4개가 그쵸? 한 마디를 이루는 거고 근데 이 오음표는 그냥 하나만 있어도 이게 4박자인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 바위처럼 딱 그쵸? 하나, 둘, 셋, 넷 그냥 하나, 둘, 셋, 넷 4박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박자를 나타내고 이 오음표를 반으로 뚝 자른 게 이게 바로 2분음표예요. 그쵸? 4박자를 반으로 뚝 자르면 2박자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분음표는 2박자. 그 다음에 4분음표는 1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분음표 다음에 4분음표에 꼬리가 붙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뭘까요, 그게? 네, 8분음표. 자, 우리 아까 4분음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8분음표는 이 4분음표 하나 칠 때 얘는 반박자예요. 그러니까 하나 칠 때 두 개를 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단은 이거보다 더 많은 음표와 쉼표가 있지만 나중에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4가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이 4가지 음표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나머지 쉼표 또 다른 음표들도 이해하기가 더 쉬우시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판 잡는 거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해볼게요. 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 다오. 이거 들어보셨죠? 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 다오. 네, 두꺼봐 두꺼봐. 요거는 아무것도 안 누르고 지판을 누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치면 이게 바로 A-7이에요. A-7. 둘, 셋, 넷. 자, 그럼 우리가 4분의 4박자가 아까 4분음표 4개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는 누르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만약에 피크가 없으시면 우리가 엄지, 검지, 저는 이렇게 엄지, 검지 이렇게 해서 제가 클로즈업 해보면요. 클로즈업 화면으로 가시면 엄지, 검지로 이 스트로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지, 검지 이렇게 잡으시고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하는 게 좀 아프고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시면 피크를 잡고 이렇게 피크는 어떻게 잡으시냐면 이렇게 세모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만약에 이제 표시가 있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비스듬히 잡고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셋, 넷, 하나, 둘. 자, 여기 사운드 있는 데를 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악기를 이렇게 앉는 모양처럼 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운드홀보다 요 앞쪽을 이제 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지금 피크로 쳤거든요. 제가 이제 그냥 손으로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게 4분의 4박자 기본 스트로크예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다운이라고 해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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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게 다운 스트로크라고 해요. 이렇게 음을 4개를 한꺼번에 짠 하고 치는 거를 스트로크라고 해요. 스트로크. 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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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아까 두꺼봐 해볼게요. 네. 아까 제가 클로즈업 화면으로 갔어서 PC 화면으로 가서 우리가 노래를 보고 자, 아무것도 안 잡았어요. 그쵸? 해볼게요. 하나. 자, 우리가 좀 전에 기본 4박자 했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어려운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음만 일단 잘 맞춰 놓으면 솔, 도, 미, 라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눌러도 그쵸? 지판으로 안 눌러도 요거는 두꺼봐 이 노래가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 다오. 한 번
번 더. 두꺼봐 두꺼봐 한 집 두께 새집 나오. 둘째 단이요. 두꺼봐 두꺼봐 물 길러 오너라 너희 집 지어줄게. 마지막. 두꺼봐 두꺼봐 너희 집에 불났다 쇠스랑 가지고 둘레둘레 오너라. 마지막 가사는 오너라예요. 제가 좀 가리고 있죠, 그렇죠? 네, 오너라. 쇠스랑 가지고 똘레똘레 오너라. 네, 어떠세요? 그러면 벌써 한국을 완성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세 허리 펴시고, 네, 다리는 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꼬시고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멜빵을 안 메고 하시면 악기가 이렇게 자꾸 내려가요. 그리고 허리를 안 펴시면은 악기가 이렇게 누워요. 배 위로. 그러니까 자세를 딱 바른 자세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를 펴시고, 자, 악기가 이렇게 내가 이 윗부분만 보여야 돼요. 이 앞에 줄이 보이면 안 돼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가르쳐 봤는데요. 이 내가 지판을 정확히 잡는지 안 잡는지 모르니까 자꾸 악기를 이렇게 돌려서 내가 보려고 하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차라리 너무 궁금하다. 내가 잘 운지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고개를 내리셔야 돼요. 그렇죠? 빨리 악보 보시고 빨리 내 손도 보고, 그렇죠? 그거를 빨리빨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두꺼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꺼봐 해볼게요. 자, 왼손은 그냥 아무것도 안 잡고, 자, 왼손은 손가락이 지금 엄지는 뒤에를 받쳐줘야 되잖아요. 여기 앞에 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지 손가락은 번호가 없어요. 검지부터 1번이에요. 1, 2, 3, 4. 그쵸? 손가락 번호가 그렇게 돼요. 엄지는 뒤에서 받쳐두는 손가락. 그리고 검지부터 1, 2, 3, 4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러면 두꺼봐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두꺼봐 한 집 줄게 새집 나오.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서 멈췄냐면, 만약에 내가 처음이라서 이게 두 손가락 가지고 스트로크 힘들다 하시면, 만약에 피크도 없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그냥 엄지 한 손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위에서 쓸어 내리듯이. 근데 너무 세게 하시면 여기 손가락이 좀 약하신 분들은 여기 잘못하면 까지세요. 이렇게 벗겨지시면 아프시니까 살살 그냥 쓰다듬듯이 하나, 둘. 제가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쓰다듬듯이 그냥 이렇게 아가 쓰다듬듯이 대가 가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정말 아기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악기를 다루시라고. 잘못하면 악기가 상해요. 네, 그러니까 악기 다루시. 그리고 칠 때도 조금 빠른 곡은 나중에 이제 피크 들고 이제 더 세게도 치실 수 있지만 처음에는 아주 살살 둘, 셋, 넷 이렇게 엄지 여기 끝 쪽으로 쓰다듬듯이 이렇게 짠, 짠 그냥 위에서 아래로 짠 힘은 빼시고 그렇죠? 이렇게 연주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PC 화면으로 가서요. 두꺼봐 다시 해볼게요. 자, 좀 전엔 그럼 우리가 엄지, 한 손가락 엄지로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시작. 두꺼봐 한 집 줄게 새집 나오. 두꺼봐 물 길러 오너라 너희
잘하셨어요. 처음이라서 아직 자세 또 이렇게 아직 운지는 안 했지만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자세를 처음에 기본 자세를 잘 잡아주셔야 그 다음 하실 때 쉽게 또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를 잘 잡아두시고 또 특히 아까 제가 조율 말씀드렸는데 조율하시는 거 악기 연주하시기 전에 조율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한 곡만 더 해볼게요. 자, 많이는 안 할 거고요. 두꺼바랑 곰새마리. 곰새마리 다 아시죠? 네, 곰새마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C를 잡아야 되는데, 그쵸? C를 어떻게 잡을까요? 자, 그러면 C를 어떻게 잡냐면 C 운지하는 걸 제가 클로즈업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좀 가까이 가볼까요? 네, 제일 아래층, 그쵸? 자, 아까 이렇게 십자로 여기 붙였었죠? 그러면 엄지를 뒤에 붙이고 이 상태에서 1번 손가락, 그쵸? 여기 손가락 구부리세요. 구부려서 동그랗게 1층에, 그쵸? 하나, 둘, 세 칸. 칸에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그쵸? 그쵸? 가운데를.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C 코드가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뒤에는 엄지 이렇게, 그쵸? 뒤에 받치고 앞에는 이렇게 연주하시면 돼요. 이게 C 코드예요. 자, 4박자 우리 4분의 4박자 스트로크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떠세요? 어려우신가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은 다른 코드는 안 배울 거예요. 아까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른 거, 그쵸? 여기 엄지 뒤에 받치고 여기 손가락, 그쵸? 여기 됐었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내 손바닥이 이렇게 지판하고 이렇게 붙으시면 잡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여기 끝에만, 여기 가운데 있죠? 손 이렇게 십자로 여기 이 가운데 부분, 정가운데, 너트랑 정가운데 부분만 닿게 해서 처음에 1번 줄의 첫 번째 플랫, 여기가 이렇게 플랫을 이렇게 나눠졌다 그랬죠? 이렇게 쇠줄로. 이게 하나하나가 다 플랫이에요. 그래서 반음씩 올라가요. 어쨌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처음에 101호, 102호, 103호. 네, 이게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쵸? 자, 1층에 101호, 102호, 103호예요. 세 개를 누르시면 이게 바로 C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곰새마리로 가볼게요. 자, 곰새마리.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시작해볼까요? 시작.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아빠 곰은 뚱뚱해. 천천히.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히쭉히쭉. 잘한다. 잘하셨어요. 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곡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아래층에 여기 십자로 붙이고 엄지 붙이고, 자, 맨 1번 손가락, 검지가 1번이라고 그랬죠? 검지, 중지, 약지. 101호, 102호, 103호. 네, 세 개를 하나. 맨 아래층, 그쵸? 1층이에요. 1층 세 집.
네, 눌러주시고 여기 칸마다 이게 다 제가 집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선을 딱 중앙에 누르셔야 소리가 정확히 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삐쭉 삐쭉 잘한다. 잘하셨어요. 오, 네, 첫 시간. 네, 맞아요. 제가 오늘 첫 시간인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코드, C 코드 하나 배웠어요. 그쵸? 여기 맨 아래에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잡는 두꺼봐. 그리고 맨 아래층 하나, 둘, 셋 잡는 곰 세 마리. 네, 너무 잘하셔서 제가 곰 세 마리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영상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요. 자, 손가락이 처음에는 조금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힘은 빼시고요. 손끝에만 힘을 주셔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약간 호랑이 발톱처럼 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두꺼봐 또 곰 세 마리 배웠고요. 나머지 그 우쿨렐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조율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더 신나는 노래 배우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